여러분, 빅스텝 쇼크라. 미국의 금리 인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굉장히 빨리 올리니까요. 그런데 빅스텝 쇼크 때문에 부동산이 침체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붐이 전 세계적으로 사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그라들고 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비해서 올 초 비해서입니다. 올 초 비해서 적어도 8%가 떨어졌다.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5월 집값이 전달보다 1.6% 하락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낙폭도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말입니다. 예, 지금 브라질이나 칠레나 핀란드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인도나 영국이나 모두 집값이 쭉쭉 빠진다는 이야기.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 상황은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쭉쭉 올리니까 그 나라들도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 금리를 올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예, 이게 나이트 프랑크라고 쉽게 말하면 영국에 있는 부동산 정보업체입니다. 예, 나이트 프랑크에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가 명목 상승률은 2022년 1분기에 10.2%가 올랐습니다. 명목이라는 게 현재를 말하잖아요. 그죠? 현재 물가 감안 없이 현재 물가 감안 없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 감안 없이 그냥 측정을 해봤더니 10.2%가 올랐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빼봤더니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이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 상승률을 상승을 해봤더니 3.3% 올라가는데 그쳤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시장도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서 말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금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실제 서울 주택 매매 지수도 지금 100 아래로 쭉 떨어졌잖아요. 지금 8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80대. 예, 이게 결국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니까요. 지금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릅니다. 속도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5월에 빅스텝 했습니다.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했습니다.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7월에는요, 울트라 스텝까지 여기 나와 1%포인트 올리는 거 말입니다. 물론 자이언트 스텝이 될 가능성 0.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미국의 어떤 고강도 긴축 정책이 전 세계 중앙은행을 자극을 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전부 다 너도 나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갈까 봐 금리를 다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거품이 빠지는 쪽으로 갑니다. 주식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지금 금리 보세요. 뭐 신용대출 금리도 6.21%고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6.22%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6.21%고요. 주택담보대출이 6.21%로 낮아졌지만 이거 언제든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빅스텝 0.5%포인트를 올린 것은 가만히 안 돼 있습니다. 0.5% 올리는 것까지 가만히 되면 이게 거의 7%에 육박할 겁니다. 7%에. 예.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가 호주도 마찬가지 지금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호주도.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의 부동산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호주의 시드니나 멜버른의 집값을 보면 말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시드니는 1.6%가 떨어졌고요. 멜버른은 1.1%가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부동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호주도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그만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 말입니다. 지금 언제든지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이야기하는 캐나다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서 주택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얼마나 빠질 것이냐. 얼마나 빠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 해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2008년 수준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이유를요. 일단 물가가 많이 올랐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아무래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때보다가 지금 펀더멘탈이 좀 낮다. 금융위기 때는 대출 건전성이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대출 건전성이 좀 낮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처럼 폭락의 조짐은 없을 거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릴 때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는요. 이게 국내 시장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 시장이 곧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 안 왔다 손치더라도요. 결국 오게 됩니다. 왜냐고요? 금리를 올리는 것은 거기나 우리나 진배가 없고 돈을 뿌린 것은 거기나 우리나 진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거래 절벽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점점 과하게 되면 부동산 침체로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